안녕하세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박호입니다. 남녀 사이에서 권태기는 굉장히 흔하게 오는 현상이죠. 거의 모든 커플들이 다 권태기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태기를 극복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보통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호기심도 있고 낯설기 때문에 알아갈 여지도 충분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이고 괜찮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게 운영으로 치면 오픈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관계가 지속이 되고 더 이상 서로 알아갈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수록 이런 오픈빨이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번 영상은 이런 권태기에 대한 극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기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인식은 오면 안 되는 것, 무조건 안 좋은 것, 관계의 위기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권태기라는 건 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한 단계인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서로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존재하지 않을지언정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남녀 관계 플러스 가족이 되는 서로 내 편이 돼주는 단단하게 다져진 관계인 겁니다. 물론 이런 안정감을 안정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등산 모임, 동창회, 캬바레, 성인 나이트, 중년에도 이런 곳을 전전하면서 설렘을 다시금 맛보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을 안정감으로 받아들이면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방황을 하거나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권태기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둘 사이에 새로운 상황이 왔고 그 상황에 서로 적응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권태기를 꼭 참고 넘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다시 설레고 불타는 감정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관계에 좋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별로 두 가지 카테고리의 극복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감정적 극복법, 두 번째는 행동적 극복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비교적 쉬운 감정적 극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직한 내 의견을 얘기하고 부딪히기. 보통 권태로운 감정이 들면 이미 이제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해서 소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 오해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식어버리게 되죠. 이런 무관심이 권태기에는 최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 기분 나빠하더라도 갈등이 조금 생기더라도 솔직한 내 얘기 다 꺼내고 부딪히는 게 나아요. 아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 모자랄 판에 부딪히라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막 부딪히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다 보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걸 고쳐가면서 권태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비록 이렇게 부딪히지만 서로가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둘의 관계가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점 리스트 만들기. 평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라는 핑계로 넘어갔던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고쳤으면 하는 점들, 특히 권태기 때는 이런 면들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거죠. 이때 1번보다 더 능동적인 방법으로 단점 리스트를 작성해서 서로 교환하는 게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이 고쳤으면 하는 점들을 솔직하게 적은 단점 리스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고쳐보자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해도 되냐면 만약에 상대방이 나랑 연애하다가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러면 살 좀 빼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상처고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눈에 너무 거슬린다면,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더 식어버린다면 반드시 단점 리스트에 적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단점을 보완할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내 생각보다 더 솔직하게 더 내게 충격적인 단점을 지적했다 하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결국에는 상대 마음이 식어가는 게 그것 때문이 맞을 테니까요. 그 사람을 잃는 것보다는 고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내가 단점을 상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반발을 한다거나 나는 절대 고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너는 왜 이런 걸 단점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탓을 한다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킬 여지가 없습니다. 애초에 권태기를 극복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단점 리스트를 적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무조건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점을 적었다면 그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대안을 같이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살을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사이즈가 한 사이즈 작아진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딱 그 몸무게만큼이라든가 하는 기준을 정해주던가, 평소에 자기 기분 나쁠 때 나에게 짜증내는 게 정말 싫다면 나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나한테 직접적으로 짜증을 내선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단점 리스트는 절대로 세 가지를 넘어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적어버리면 오히려 감정 싸움이 돼요. 서로 기분만 나쁜 거지. 와, 너 나한테 이렇게 불만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고쳐보자 하고 단점 리스트 만들자 했더니 단점을 한 20가지를 적어와요, 나한테.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서로를 탓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고쳤으면 하는 그런 단점만 3가지 이하로 적어서 주시는 게 맞습니다. 3번째, 추억 회상하기. 이번에서 얘기했듯이 권태기의 가장 흔한 단점은 단점부터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고쳐가고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점을 바라봐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요. 서로 함께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해보세요. 같이 앉아 폰을 보면서 예전 좋았을 때의 사진들, 기뻤고 설렜을 때의 동영상들, 이런 걸 공유하고 같이 본다면 어떨까요? 기분 좋은 감정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는 과거 여행을 떠나는 건 서로 잊고 있었던 좋았던 감정을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기억을 나눴던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인지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아까 그 단점 리스트 적어줄 때 단점만 적지 말고 서로의 장점까지 같이 적어서 주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잊고 있었던 상대방의 장점을 다시금 떠올리려고 하다 보면 좋았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도 해요. 그리고 단점 리스트의 부작용인 서로 기분 나쁠 수 있는 것도 많이 완화시켜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점 리스트는 단점처럼 3개 한정이 아니에요. 5개에서 10개 정도, 2배 혹은 3배 정도 되는 양으로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좋은 점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당연히 내 마음에도 더 좋은 거고요.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소극적인 감정적 해결법만으로도 여러분 생각보다 더 쉽게 권태기를 극복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음 영상에는 감정적 극복법보다 좀 더 능동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행동적 극복법으로 더 확실하게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발키린 연애 박호였습니다.